근데 요 얘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좀 짧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갑자기 지금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우리가 다 일본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이 김문수 씨 아니 그런 주장에는 동의를 하세요? 아니 근데 내가 그거는 정말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 원래요 이건 팩트예요. 이 노무현 정권 때까지는 1948년도 건국론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했습니다. 48년 건국론이 주요 담론이었는데 문재인 때 1919년 건국론이 나와요.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919년 임시정부 건국론이냐 48년 건국론이냐 여기 있었거든 분명히. 근데 갑자기 난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종찬 씨가 대한제국 건국론을 들고 나옵니다. 1897년론. 난 이건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이 일환으로서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무엇이었냐 했었을 때 아니 나라를 뺏겼고 합방으로 나라를 뺏겼고 고종이 나라 팔아먹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이거 국적 맞지 않냐 강제로 뺏겼지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친일파? 아니 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김문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그거를 갖다 받아들이느냐 박정희가 한 건데 거기 한일 기본조약에는 분명히 강제로 병합된 거고 원천 무효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부분이 원천 무효라고 해서 그 당시 우리 국적이 그러면 대한제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조선입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그때 국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질문이 잘못된 거죠. 질문이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그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국적 뺏긴 게 정당하냐 물으면 아니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송기정 씨가 일장기를 이고 뛰었어. 그러면 그 사람 그 당시 국적이 뭐예요? 객관적으로 물으면은 일본 아니고 얘기했을 때 이게 왜 친일파가 되냐고 말은 이 가치 판단이 아닌데. 김문수 씨의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형식적인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라가 없어졌다.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주장을 했던 내용에서 맥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고 예를 생각합니다. 들면 뭐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그 일제 강점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저는 일본이라고 답할 겁니다. 근데 일본 답했다고 해서 그게 왜 일제를 정당화하고 이게 왜 친일이란 얘기예요. 이 부분은 오늘 아시아 투데이에서 또 거기 우리 사회를 보고 있는 김종철 그리고 지금 MC가 했던 얘기인데 이 얘기가 제가 지금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예. 이게 옛날부터 논쟁됐었는 얘기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최근에 얘기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뭐 그거는 그리고 저는 반대로 물어보면은 그럼 좀 묻고 싶으면 국적이 뭐였냐고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세 가지를 대한제국입니까, 조선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정도로 정리 안 돼 있잖아요. 어떤 국적인지를.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여권 얘기하는데 여권에 그러면 뭐라고 찍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일본이라고 찍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김문수 한테 물어봤던 것의 핵심은 그리고 김문수가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의 핵심은 나라가 없어졌다. 없어졌고 그때는 다 일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48년도에 건국이 된 이후에 나라가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거죠. 48년 건국론은 원래부터 이건 이승만 때부터 최소한 노무현 때까지는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19년 임시정부 건국론이 최신에 들어왔었는데 이건 논쟁이 좀 돼요. 내가 볼 때 1919년하고 48년. 근데 예. 대한제국 건국론까지 들어오면요. 나라를 한 번도 안 뺏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는 그 얘기는 아니니까 거기까지 이제 가져갈 근데 내가 필요는 없고. 그러면 대한제국 건국론을 지지합니까? 대한제국은 제국으로서의 건국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대한제국에서 조약을 억울하게 그냥 강제로 걔네들이 입맛대로 조약에 날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거지 건국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건 지금은 그리고 그 이후에 1919년에 제국의 형태가 아니라 민국의 형태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헌법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건국이 됐다고 만약에 본다면 보는 거죠. 임시정부 건국론인 거죠. 19년도.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임시정부 건국론과 48년 건국론은 얘기가 된다니까. 근데 그렇죠. 갑자기 1897년 건국론 들고 나오면은 이건 정말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들은 얘기. 제가 알기로는 이종찬 씨도 1897년도 97년도 대한제국 건국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예 여기서 뭐 48년 건국이 필요 없다. 왜 우리는 건국을 1897년 했는데 무슨 건국론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이거는 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919년이냐 48년 가지고 저는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1919년에 그 임시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헌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규정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919년에 사실상 우리는 정부를 세웠다. 그것도 공화정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고선에서는 지금 논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그 김문수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 김문수가 태블릿 PC를 갖다가 앞장서서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김문수 씨의 어떻게 보면 이제 모순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에서 세게 질렀는데 예. 뇌물죄가 아니라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한 발 후퇴해서 얘기한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그러면 뇌물죄가 왜 아니냐 그러면은 그 뇌물죄를 결국 윤석열이가 덮어 씌웠다가 되니까 여기서 안 나가더라고. 여기서 안 나가요. 그 이유를 설명 안 하고. 근데 이 태블릿 PC를 제가 김문수 방송에 제가 3번인가 출연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근데 태블릿 조작을 다 인정하는데 이때부터 이 윤석열이가 보호소에서 뜰 때예요. 근데 이 PC는 윤석열이 썼던 특검제 4팀이었기 때문에 뭐 윤석열 책임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때부터 태블릿 조작을 인정하는데 윤석열의 책임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 박근혜 뇌물죄는 억울하게 당한 거지만은 윤석열의 책임 없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죠 앞뒤에. 내용이 안 맞아 들어가죠. 근데 이게 김문수뿐이 아니라 거의 보수에 웬만한 보수에 거의 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지금. 그렇죠. 지금 그 이 태블릿 PC 문제를 가지고 보수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은 이전까지는 저 태블릿 PC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윤석열을 공격하던 자들이 윤석열을 자기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니까 갑자기 그 모든 논리를 갖다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아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닥하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양쪽 다 문제인데 근데 보수 쪽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면 정말 그렇게 이 몇십만 명 모이는 집회에서 태블릿 조작을 다 같이 외쳤습니다. 저나 김문수나 뭐 신혜식 대표 다 같이 외쳤거든요. 그 누가 조작을 누가 했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2021년도에 밝혀낸 거예요. 누가가 특검제 4팀이다. 그때부터 그냥 딱 윤석열이 범인 걸리니까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물어 버려서 야 정말 김문수 씨가 이번에 뭐 보수들을 대변하는 발언에서 소신 발언했다고 지금 보수들이 엄청 띄우지 않습니까? 보수들이 띄워요 네, 지금. 엄청 띄우잖아 지금 김문수 대권 주자라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소신을 완전히 감췄죠. 소신을 내버렸지. 소신을 내버리고 윤석열 밑에 장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거. 솔직히 말해서 그 김문수는 그냥 권력욕이 있을 뿐이지 그냥 그거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그냥 태도를 바꾸는 그런 소신은커녕 자기 자신의 정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물에 불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도 사실은 한때 썼던 거고 부정선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잠깐만 이 사람은 저 옆에 있는 분이 부정선거 왼쪽 차명진 차명진. 차명진하고 김문수는 아니에요. 예, 차명진은 부정선거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어요. 둘이 같이 방송했잖아. 요거는 이제 이 총선 전이니까. 총선 전이라서? 예. 어쨌든 자 저렇게 얘기했던 그 김문수 이제는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 박근혜가 뇌물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최소한 국민들이 알아듣게 왜 뇌물죄가 아닌 거를 뇌물로 덮어씌우는 그 정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명도 안 한다니까. 태블릿은 내가 기대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설명을 해 들어가다가는 윤석열이 까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넘어야 되는 거야. 장관짜리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요. 장관짜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야에서 같이 싸웠어야죠.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진영 논리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정체성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있는 사람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변 대표는 여러분들 다들 보셨지만 보수예요, 보수. 어떻게 보면은 우 쪽에서도 그 우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익을 갖다가 가짜로 표방했고 들어오는 범죄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라고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는 이제 정말 거대한 거짓을 지금 안고 살아가고 그러니까요. 다 알아. 가짜 보수라서 얘기하는 몰라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의 범죄를 다 알고 있으면서 이걸 국민에게 감추고 있는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뭘 집권을 하고 김문수가 뭘 대통령을 합니까? 그 무거운 거짓말을 딱 들고 있는 사람이. 제가 면접 가가지고 대권 나온다고 김문수한테 내가 질문 3개만 던지면 끝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진보에서는 만약에 양정철이가 이 태블릿 조작을 갖다 가담한 범죄자예요. 그래서 검찰이 조작 수사를 갖다가 방기했어요. 그 새끼 잡아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정철이 진보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봐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거를? 그게 진영 논리가 아닌 실제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관철시키는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